1구는 종목 5개, 2구는 20개, 3구는 50개. 이렇게 기업의 수를 정해놓고 관심 종목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오늘은 고미일기 인생 주식을 찾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틈틈이 원고를 적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인생 주식 찾기 6단계, 그 중에 첫 단계인 첫 만남을 기억하라, 여기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6단계가 뭔지 체크하고 지나가 볼게요. 내 삶을 의미있게 바꿔줄 인생 주식 찾기 6단계로 제가 임의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어려운 과정일수록 억지로라도 단계를 구분 짓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1단계는 첫 만남을 기억하라, 기업의 존재감을 포착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분 만에 훑어라. 그 기업의 외형적인 걸 빨리 훑어보고 내가 이걸 분석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세 번째, 이익을 파헤쳐라.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 기업이 얼만큼 돈을 버는지 수익성을 판단해 봅니다. 네 번째, 주변을 살펴라. 그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 구도, 그리고 파트너는 누구인지, 주주는 누구인지, 경영진은 누구인지, 경쟁사는 어디인지 등등 그 기업의 이익을 제외한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이익이 숫자라면 네 번째 이 단계는 기업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키우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밸류에이션을 확인하라입니다. 그 기업을 다양한 전통적인 가치평가 잣대를 대가지고요. DCF, PER, PBR, ROE 등의 주요 투자 지표를 확인합니다.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확인했다면 투자 포인트,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수많은 레포트를 읽고 내가 사고자 하는 제안서를 만들어서 스스로를 설득해 봅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셨다면 관리 시트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해 갑니다. 자, 이렇게 6개의 단계로 정리를 했었고요. 이 중에 오늘은 1단계, 첫 만남을 기억하라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존재감을 포착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가 선행학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우상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투자 자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장기적인 우상향을 기본 전제하듯이 주식 투자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투자와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대형주 위주의 투자 경험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해 보거나 단순히 크기 때문에 해보거나 사람들이 많이 주식시장에 달려들 때 그때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을 탈 때는 쭉 오르다가 시장이 하락할 때는 쭉 빠지고 다시 오를 듯 하면서 빠지고 여기까지를 겪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시장에는 항상 기회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이 속에서 다른 기회를 찾아낼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요. 단순히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사고 파는 걸로는 내가 수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것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중소형주를 찾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형주의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냥 휩쓸려 가지고 역발상의 투자가 아닌 정발상의 투자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런 투자들과는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치 투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남들처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선행되어 있다면 인생 종목을 찾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를 완료한 겁니다. 우리는 매우 고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성장을 아주 초기에 남들보다 조금만 더 빠르게 포착하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10배거를 기대하는 투자는 일반적으로 대형주를 사는 거랑은 다른 종류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커질 대로 커지고 증권가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한창 커지고 있거나 성공의 힌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못한 그런 기회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눈으로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여기서 투자자의 눈이라는 것은 투자의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기업을 찾아내고 세상의 변화를 주식 투자와 연결 지으려고 하는 그 눈빛입니다. 그걸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투자자의 눈은 역발상에 가까운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하는 대형주 투자와 테마주 투자와 밈주식 투자, 이런 남들이 많이 하는 그 투자를 해봐야 이것과 반대의 시각이 어떤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투자자의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 위주의 투자 경험이 아주 많은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 냄새를 맡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냉정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개는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그 빈틈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것은 가치와 가격의 괴리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습득을 먼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보 해석을 깊이 하는 겁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누가 뭘 산다든지 이런 정보를 우리가 먼저 알아낼 수 있다면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철저히 여의도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리하죠. 우리는 이걸 얻기 위해서 리딩방에 가입을 하거나 너만 알려줄게 이런 종목으로 돌아다닌다거나 주식 브로커와 친해지려고 하는 등등 이런 노력을 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 해석을 깊이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나와 있는 공개된 정보 속에 나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추적하고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료가 보여주는 그런 미세한 힌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세상과 내가 보고 있는 이런 정보가 나에게 조금씩 주는 그런 힌트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상장되는 회사가 2,000개가 넘고 그 기업들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숫자는 정말 지극히 적습니다. 그들이 커버하지 않는 수많은 종목들이 있고 그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쳐다보고 자료를 모은다면 웬만한 사람보다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결국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남들보다 정보를 먼저 얻는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보지 않는 걸 꾸준히 모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우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업과의 첫 만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일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내가 속한 회사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만약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다면 복 받은 거죠. 가장 가까이에서 상장사에 대한 투자 고민을 바로 해볼 수 있으니까요. 근로자로서 바라보는 회사에 대한 시각과 투자자로서 바라보는 회사의 시각이 다릅니다. 혹시 내가 근로자의 눈으로 회사를 너무 바라봐서 투자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일하기는 너무 빡세. 하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만큼 우리 회사가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얄밉지만 투자자로서 냉정하게 생각하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내가 다니는 회사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회사를 어렵게 만든 그 경쟁사가 있겠죠. 아마 지금 우리 회사를 힘들게 하고 앞으로 더 창창한 앞날을 보여주는 그 회사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직에 실패하더라도 이 회사의 주식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일을 하는 일터와 투자를 해야 되는 대상인 기업이 완전히 별개의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의류회사에 일하면서 투자는 꼭 반도체 회사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내가 속한 이 일터에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관련이 있는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쭉 적어봅니다. 그 다음 나의 부모님, 나의 친한 친구가 다니는 그런 회사도 쭉 적어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저의 경험을 떠올려보면 제가 다녔던 대우증권 상장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다른 증권사들이 막 합병하면서 정말 큰 증권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이랑 농협증권이랑 합쳐져가지고 NH투자증권 공룡이 생겼고 삼성증권도 있었고 KB증권이 현대증권이랑 합쳐지면서 KB증권도 정말 커졌고 한투도 정말 큰 회사였죠. 증권사를 몇 년 다니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쟁사들이 뭘로 돈 버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NH는 IB에 강하고 삼성은 리테일에 강하고 이런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금방 습득이 됐죠. 물론 그때 일할 때 메리츠증권이 커가는 것과 키움증권이 커가는 것도 다 보고 있었죠. 잘 알고 있었지만 경쟁사니까 괜히 쓸데없이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너무 강했던 저로서는 괜히 투자에 사심을 섞었던 것 같아요. 이런 큰 대형사들보다 중형사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빨리 크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부품을 만드는 1차 벤더 회사에 다니는데요. 삼성전자로 들어가는 부품의 양, 그런 걸 보면 또 많은 걸 알 수 있었고, 또 제가 일했던 곳이 포스코 본사 건물 바로 옆이었기 때문에 포스코 직원분들이 고객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포스코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죠.
내부자 정보를 찾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 그리고 그들이 봤던 성과급, 회사의 분위기, 그런 것 하나도 힌트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쭉 적어보세요. 우리 회사, 우리 가족 회사, 친구 회사, 내 학교 후배 회사, 우리 회사의 경쟁사, 우리 회사의 거래처, 우리 회사의 고객사 등등 쭉 적어봅니다. 첫 만남을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경제뉴스입니다. 경제뉴스는 정말 휘발성이 강한 정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개의 뉴스가 쏟아지고 또 하루가 지나면 밀려납니다. 이 금융시장이라는 곳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매크로 경제뉴스입니다. 가장 많고 가장 조회수가 높죠. 요거는 거시경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는 시각인 거죠. 다양한 국가들의 경제 성장, 수출, 수입, 환율, 금리, 외교 등등등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뉴스의 대부분을 이런 매크로 뉴스들이 지면을 도배하고 우리가 모바일로 뉴스를 보러 들어가면 최상단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매일 그런 뉴스를 한두 개 쓱 읽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산업 관련 뉴스, 기업 관련 뉴스를 읽어야 합니다. 이런 기업의 뉴스를 메인으로 읽고 매크로 뉴스를 후순위로 둬야 됩니다. 매크로를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해야 할 때인가 말아야 할 때인가, 해야 한다면 얼만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걸 판단하는 건데, 이걸 읽고 내 투자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최고 내공을 가진 사람들만 가능한 것 같아요. 전체 판을 읽고 내 투자에 적용을 시키는 거니까요. 그만큼 아직 내공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매크로 뉴스를 많이 보게 되면 보통은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업 뉴스를 정말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기업의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수출량이 막 늘어나고 있더라, 또는 아직 출시 안 됐지만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신상품이 있다, 또는 해외 어떤 기업이 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는 어떤 자산운용사에서 이 기업을 지분 공시하면서까지 매수를 하고 있다. 또 어떤 기업은 올해에 기업의 목표를 바꾸고 거기에 맞게 체질 개선을 하고 있다.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주로 보는 뉴스들을 가끔 정리해가지고 경제뉴스 함께 읽기 이런 콘텐츠로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기사들 속에 은근히 힌트가 많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특정한 기업이 뭔가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면 그게 한동안 지속이 되고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게 계속 잘 된다는 뉴스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여전히 잘 팔린다는 그런 뉴스는 매력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주 기업 뉴스를 보다 보면 계속 잘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의 성장, 그게 보이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기업 뉴스 여기에는 특정 기업의 악재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기업이 소송에 휩싸였다든지 잘못을 해가지고 법을 어겨서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데요. 이런 걸 볼 때도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아주 근원적인 것인지, 일시적이라면 이게 기업의 이익 중에 얼만큼 깎아먹을지, 또는 근원적으로 이 기업의 경쟁력을 낮추는 그런 악재가 될지, 그걸 판단하고 접근하면 기업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투자는 가치 투자자들이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아주 빠른 시기에 이익을 안겨주기도 하죠. 우리가 주력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주식도 있어야 되지만 부수적으로 이런 투자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보 해석의 우위를 수익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당연히 이걸 하다가 여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점점 비중을 많이 올리는 그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비중 조절을 잘하는 원칙은 강박적으로 지켜야 되겠죠. 뉴스를 볼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걸 말씀드리면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서 여기 위에 뉴스를 누르고 왼쪽에 뉴스 포커스 아래에 있는 기업 종목 분석, 여기를 눌러보면 수많은 기업 관련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이런 큰 기업들은 뉴스도 많이 있지만 드래곤플라이 PI 첨단 소재, 크리스 FNC, 유니트론텍, HLB 우리기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오로라월드, 유니드 시트렉스 등등 이렇게 크고 작은 기업들은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생소한 기업들이 많죠. 상장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정말 큰 회사 작은 회사 다 섞여 나오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다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보고 좋다고 턱 사면 안 되죠. 하지만 분석을 해볼 기업을 찾기에는 괜찮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증권사의 리포트입니다. 증권사에는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 분석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미국과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돈 될 만한 정보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접어둬야 됩니다. 증권사에는 리서치 센터가 있고요. 그 안에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정말 그 기업에 있어서는 가장 깊은 분석을 하죠. 저도 증권사 입사 초기에는 리서치 센터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근무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환경 특성상 기업의 안 좋은 면을 리포트에 적기는 힘들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기업에 대해 안 좋게 적게 되면 그 기업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거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 기업을 찾아가서 IR 담당자 만나고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려워질 테니까요. 그런 한계가 있긴 있지만 반대로 특정 기업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거나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의 커리어를 걸고 강하게 밀어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건 확실히 밀어줍니다. 특정 애널리스트 분들이 장기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거를 알려면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리서치 센터의 규모에 따라서 아예 스몰 캡, 이렇게 부르는 스몰 캐피탈, 중소형주라고 하거든요. 이것만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큰 기업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큰 거 커버하면서 작은 기업에 대한 것도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내줍니다. 시장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대형주로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작은 기업들을 탐방을 다니고 하다가 진짜 좋은 기업을 찾아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기업을 밉니다. 리포트를 계속 쓰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업의 매력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합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이 기업들 중에서 상당히 크는 기업들이 나옵니다. 물론 애널리스트가 아예 잘못 봤거나 아니면 그 작은 회사가 애초에 다른 무언가를 숨겨가지고 다 같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기대 수익률을 따르는 높은 리스크가 있긴 한 거죠. 보통 우리가 바라보는 대형주의 경우에는 기업 자체적인 실적보다는 매크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자금들 중에 상당수가 경기에 민감한 자금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스몰캡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들어와 있는 돈은요, 시장의 무디입니다. 시장의 영향보다는 이 기업에 들어오는 투자금 자체가 기업의 이익 성장, 그것만 보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는 한 이 돈은 잘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도 이런 기업을 잘 골라서 장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어가는 그런 투자가 많은 거죠. 많은 가치 투자자 분들이 그런 투자로 성공을 했고요. 과거부터 항상 말 많고 탈 많은 중소형주 주식들이지만 이 중에 텐베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아마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일할 때도 이런 영역은 나름 정말 고수의 영역이고 항상 마이너한 영역이긴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노력으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여기는 그야말로 꿈의 공간일 것입니다. 가치주를 단순히 작은 기업 이런 의미로 보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작은 기업 중엔 가치주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리포트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내가 이용하는 증권사의 MTS에 들어가면 떡하니 있습니다. 리서치, 투자 정보, 리포트, 보고서, 이런 글로 적혀있는 메뉴가 떡하니 있고 거기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동안 MTS에 들어가가지고 차트만 보셨다면 이제 차트를 끊고 이 공간에서 새롭게 나오는 리포트들을 정말 무작위로 순서대로 끊임없이 읽는 것이 아마 수익률을 올리는 것에는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워렌 버핏도 밖으로 나다니지 않고 방구석에서 기업들 다 찾아내잖아요. 차트를 전혀 보지도 않고 오직 뉴스와 리포트만 하루 종일 본다고 하죠. 버핏 할배는 천재니까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것이 정말 많지만 뉴스랑 리포트 보는 건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증권사 MTS 말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네이버 금융입니다. 이렇게 네이버 금융에 들어와서 위에 리서치 이걸 누르고 왼쪽에 종목 분석 리포트, 그러면 최근 순으로 리포트가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 대형주랑 중소형주랑 다 섞여 있습니다. 이 어딘가 있겠죠? 포스코, 한솔재지, 기아,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도 있고 보면 시리즈, 에스텔, 케어 첨단 소재, 유신, 삼목 에스폼, 마이크로 콘택 솔루션, DGI, 글로벌 텍, 스프리, 에이스토리, 아이텍, 네이블, 마스미디어, TS 트릴리언, 아프리카 TV 등등 중소형주들도 다 섞여 있습니다. 이 어딘가 있겠죠?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나의 인생 종목이요. 네 번째는 자산운용사들의 펀드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전제가 필요합니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운용사여야 하고요. 액티브 펀드를 열어봐야 됩니다. 엄청 투자를 잘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마 알려주지도 않을 거고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 그게 좋다고 말하면 그건 선취매에 해당이 됩니다. 선취매는 자본시장법상 아주 중하게 처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일은 앞으로도 아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산운용사, 투자일임사, 투자자문사. 보통 중복으로 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곳에서는 어떤 곳에 투자하는지 알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투자를 정말 잘해서 정말 큰 돈을 벌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더 큰 뜻을 품고 금융사를 차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다릅니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산운용사의 상품이라면 만천하의 공시가 될 거고요. 사모펀드나 일임상품이나 자문상품이라면 가입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치투자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한 개인이 만든 회사의 상품이라면 그 인사이트가 회사의 상품에 반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투자금이 제각각이긴 하겠지만 그걸 가입한 후에 그 상품 속에서 어떤 기업의 비중이 높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액티브 펀드라면 시장보다 높은 초과 수익을 내겠다고 아예 작정하고 만든 거잖아요. 드러난 힌트가 있는 거죠. 제가 현업에 있을 때에도 자문사 대표님들 중에 워낙 우수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일임상품 그 속에서 상당히 좋은 많은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한번 꼬아서 바라보는 이 투자에 대한 시각, 그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상품도 가입해가지고 열어보면 정말 수십 개 종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중에 또 어떤 거 이런 고민의 단계가 생기긴 하겠지만 그걸 순서대로 뜯어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 컨셉으로 아주 오랫동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산운용사나 자문사, 여기 어딘가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는 정말 정보가 너무 많죠. 그동안 우리는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 투자 마인드 이런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에 대한 정보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많지가 않죠. 종목 이름 같은 걸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냥 말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귀에도 탁탁 꽂히고 기분이 좋죠. 하지만 막상 기업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고 뜯어내는 그런 영상은 또 생각보다 지루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유튜브에서는 그런 영상이 인기가 별로 없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유튜브 채널 중에서 증권사 공식 채널, 자산운용사 여기에 공식 채널, 여기에는 이 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펀드 매니저 분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종목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해주고요. 분석 자료도 상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걸 쭉 보시는 겁니다. 이런 금융사의 영상을 보면 사실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오고 우리가 듣기에는 친절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계속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식 채널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기업에 대해서 딱 얘기해주는 그런 영상을 찾아서 봐야 됩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리포트를 보는 것과 같은 방법이죠. 다만 글자가 아닌 영상으로 보는 것일 뿐입니다. 분명 애널리스트 분들이 정말 열심히 분석해서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리포트 속에는 딱딱한 글자지만 그 속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과의 첫 만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주변, 두 번째는 경제뉴스, 세 번째는 증권사의 리포트, 네 번째는 운용사와 자문사의 상품, 다섯 번째는 금융사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를 지금 쭉 한번 훑어보면 내가 모르던 기업만 적어도 50개 정도는 그냥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본 걸 정리해둘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쓰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군, 2군, 3군을 만드는 겁니다. 1군은 종목 5개, 2군은 20개, 3군은 50개 이렇게 기업의 수를 정해놓고 관심 종목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1군은 내가 모든 분석을 다 끝냈고 내가 정말 돈이 많다면 그냥 당장이라도 다 사버리고 싶은 그런 기업들을 담아둡니다. 저는 여기에 데스티니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2군은 20개. 이건 내가 분석은 한두 번씩 다 했는데 아직 오래 본 게 아니어서 확신이 서지는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실적 체크를 하면서 계속 주시할 기업들입니다. 실적 시즌이 될 때마다 체크를 해줄 건데 내가 생각한 것처럼 벌지 못한다면 가차없이 강등을 시켜야 될 겁니다. 실제로 현업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개수도 훨씬 많겠죠. 100개, 200개는 되겠지만 우리는 개인 투자자로서 요 정도를 챙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에 인터레스팅이라고 별명을 붙여보겠습니다. 3군은 50개. 대한민국에는 2,000개 넘는 종목들이 있지만 나는 여기 든 거 아닌 거는 그냥 쳐다도 보지 않겠다. 나한테는
50개만 상장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보겠다. 이렇게 정해두는 거죠. 내가 예전에 팔았던 기업, 누가 좋다고 했던 기업, 어떤 자문사에서 갖고 있던 기업, 뉴스에서 봤던 기업,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두는 거고, 어찌 보면 가장 가벼운 느낌의 후보들이죠. 저는 여기에는 마이월드라고 별명을 붙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쭉 훑어봤다면 여기 있는 1군과 2군은 비어 있을 것이고 3군에만 50개 기업을 채울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볼 만한 기업의 풀을 정한 거죠. 앞으로 밟아 나갈 다음 단계들을 하나씩 지날 때마다 이 기업들을 평가해보고 올릴 거는 올리고 버릴 거는 버리는 거죠. 내가 세운 몇 개 안 되는 아주 단순한 기준이라고 해도 막상 그거를 통과하는 기업들이 별로 많이 없다는 것에 놀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스티니에 올라온 5개 기업 중에 단 하나만 사야 한다는 그런 강박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매수하신다면 아마 그게 여러분의 인생 주식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게 이 시리즈의 마지막에 나와야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매수를 하셨다면 아마 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실적이나 밸류 이런 거는 머리에 거의 외고 계실 거고요. 그렇게 기업에 대해서 파고들고 외우고 있는 그 습관 자체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가치 투자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고밀기 두 번째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기업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도 좀 너무 무난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별거 아니게 느껴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규칙을 만드는 것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